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위주로 좀 많이 다뤄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 미국 기업, 대표적인 두 개 기업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브로드컴을 좀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은 에이직이 좀 무엇인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GPU와 좀 비교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뭐 AI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터디가 돼 있으신 분들은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GPU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칩이라고 그냥 깔끔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ASIC 같은 경우에는 이 GPU보다 한 단계 이후의 AI 시대를 맞이해서 추론형을 위한 AI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AI 시장은 이제 학습하는 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던 시장이었고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학습된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서비스해주기 위해서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추론된 답, 추론된 그 답을 내어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에이직 과정이 필요한 거고 에이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AI 반도체 칩을 주문하는 이 빅테크들에게 각자 본인들의 서비스를 위한 주문형, 맞춤형 설계가 된 반도체 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에이직을 통해서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또 추론용에 더 적합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AI 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추론용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당연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좀 건너 듣기로는 브로드컴이 가장 잘하고, 속된 말로 이지방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시장 점유율도 꽤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브로드컴이 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좀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촉매제까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의 강점이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IP, 그러니까 설계 역량이 원체 폭넓고 기존의 시장 점유율도 원체 압도적이고 또 구글과 파트너십도 맺고 있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A직에서의 강자로 이제 손꼽히기 때문에 A직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고 거기에서 이미 증명을 해놓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강세일 수밖에 없었죠.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도 같이 받았는데 지금 가장 큰 거는 일단은 기존의 작년과 올해부터 이미 이더넷 쪽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이클이 이미 시작이 됐었고,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야 고속 인터넷 스위치 장비 1위 업체인 아리스타의 하이엔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브로드컴의 칩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증명된 기업이 필요한 시대가 왔고 그 시대에 맞게 주가는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됐고 최근에 뭐 VM웨어 인수로 인해서 뭐 주주 환원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적 배경도 같이 맞물리면서 여기에 또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구글이나 뭐 기존 고객사뿐만 아니라 애플 이런 쪽까지도 고객사가 확대되는 그런 루머도 같이 돌면서 그 기대 심리가 좀 증폭됐다가 최근에 다시 또 조정을 또 받았고 다시 또 이제 반등해주는 그런 구간인데 촉매제라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AI 네트워킹 경쟁사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간 거 대비해가지고 별로 이번 연도에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다 치더라도 최근에 급등한 부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던 거에 비하면은 덜 하는 부분이고 또 AI 자체 생산 칩을 하겠다는 빅테크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따라서 애플의 뭐 스마트폰에 대한 킬러 기능이 도입된다든지 뭐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로 에이지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AI 시장이 포커싱이 이쪽에 엣지단에 두면 둘수록 에이직 쪽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평균적인 멀티플보다도 좀 저렴하다라는 거,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 주시면서도 상상을 좀 해봤을 때 팔런티어가 계속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고속 성장한처럼 그런 스토리를 또 내년에 써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까지는 좀 좋은 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저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브로드컴이 가지는 좀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리스크도 여러 가지 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숫자를 보여주기는 어려운 단계고 어느 정도 기대 심리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뭐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숫자가 확인되어야 되는 시점부터는 리스크를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리스크를 좀 확인해 놓고 그 리스크가 숫자로 표현되기 전에 마무리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리 리스크를 같이 공부해보는 차원에 좀 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AI 고객사 벤더가 지금은 뭐 브로드컴만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다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뭐 암 쪽도 있고 퀄컴 쪽도 있고 지금 뭐 분쟁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브로드컴에 쏠린 거지 언제든지 또 벤더가 분산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출원형 반도체 칩도 지금 이미 충분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로드컴 쪽이 애플 쪽으로 고객사를 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른 쪽으로 고객사를 줄 것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자체적으로 내재화를 시켜낼 건지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보지만은 일단은 그 배제할 수는 없죠. 요즘 빅테크들이 원체 AI 칩에 대한 자체 수요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필수 불가결인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데이터 센터를 더 확대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에서 기존적인 고정적인 지출을 내재화시켜버리는 거는 테크로스들에게는 당연한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을 절대 배제하진 않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이 기대 심리가 실망으로 충분히 변할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는데 VM웨어의 인수로 주주환원 기대감이 확대됐었지만 그게 이제 그 인수 과정에서 체질 개선이 됐고 그게 이제 적용되는 과정까지가 지금 꽤 많은 지연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수치로 보여준다 하면은 또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커스텀 반도체 섹터 내에서 뭐 미국 기업 말씀해 주셨지만 브로드컴 국내에서 좀 최선호주로 보고 있는 기업 있으시다면 한번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NPU 쪽을 보고 주문형 쪽을 감안했을 때 이 비디오 IP 계열을 차라리 보는 게 국내 주식에서는 가장 지금 편한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선택지가 많지 않고 주가가 지금 아직 저점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가 일단은 오픈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칩셋 미디어 정도? 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IP 쪽으로 네, 글로벌 랭킹 3위 정도에 있고요. 쪽 모멘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비디오 IP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충분히 로열티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어찌됐든 브로드컴도 AI의 엣지단까지 확산이 되는 거에 따라서 추론형 서비스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 그 아키텍처가 가장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을 만한 게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정도인데 뭐 트럼프 취임도 얼마 안 남았고 머스크 쪽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단계에서 이 비디오 IP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매출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왜냐면은 카메라가 두 대가 보통적으로 2대에서 4대 정도가 들어가던 게 이제 8대에서 16대까지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로열티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나. 뭔가를 해내야 되는 기업들도 좋지만 네, 해냈을 때 업사이드 구간은 크겠죠. 그런 기업들은. 근데 가만히 있어도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그런 시장에서는 좀 편하고 안전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칩셋 미디어 여러분들도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상으로 1부 영상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